안녕하세요. 365 바르경입니다. 용인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 진산마을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101동 1403호 물건이고요. 34평형 국민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경매 개시가 2024년도 3월달에 했는데 올해 1월달 2025년 1월달에 감정가 8억 8,400에서 한번 유찰되고 또 유찰됐습니다. 풍덕천 아파트가 33평 아파트가 권리상의 하자 문제가 없으면 현재 분위기에서 두 번 이상 떨어지지는 않죠. 뭐 반값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이유가 있는데 권리상의 문제가 있다. 제가 여러분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렸던 청담동에 푸르지오 이편한 2차하고 거의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대학령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서 확정일자도 안 나와 있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이건 이제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내는 거는 찾아냈어요. 이편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찾아내가지고 뭐 깔끔하게 확신 있게 제가 했지만 이거는 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지금 16년 차, 부동산만 23년, 23년, 예.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실무 경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어? 어떻게 대응을 했어? 어떻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까지 가야 되겠다. 최선은 이렇게 되면 회피하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최악은 소송까지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물건은 저는 응찰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면요. 제 영상 아마 여러분들한테 경매 실무적인, 간접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으시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론하고 같이 넣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 15분짜리 영상이다. 그러면 한 2, 3분에 이론적인 내용을 넣고, 나머지 이제 실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실무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뭐 확인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사진 잠깐 볼까요? 이 준신축 아파트거든요, 여러분. 수지구청역 신분당선 수지구청역하고는 거리는 좀 있습니다.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보시다시피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인가 준공 떨어진 거니까 이제 13년 차 가는 아파트거든요. 보시다시피 101동 제일 앞동입니다. 그래도 전망 가려지지 않는 동이고요. 호실 보니까 1호, 2호, 1호, 2호, 3호거든요. 정남형입니다. 정남형을 보고 있으면서 포베이 구조입니다. 안방, 방방, 거실. 포베이 구조의 정남형 구조인데 이 자체가 타워형이기 때문에 주방 쪽에서 맞바람이 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 주방 쪽 오른쪽 우측 여기가 이제 주방 베란다이면서 환기를 이쪽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조금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타워형 구조 자체가 태생적으로 조금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정남향 고층이라는 거 전망은 아주 잘 나올 것 같다. 예. 그 부분 생각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물건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죠. 25층 중에 14층이지 않습니까? 준공은 2012년도 7월 날 떨어지고요. 권리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22년 2월 17일입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차인이 있는데, 자, 이걸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 이거 빨리 삭제 안 하면 그거 또 됩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이거 실명 조금만 노출되니까 영상 삭제해버려가지고 또 재편집하고 막 힘들어요. 자, 보십시오.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16년도 12월 7일이에요. 2012년도에 소유권 보존되었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최초 준공 등기 했다는 이야기예요. 2022년도 2월 17일 날 일금융에서 대출이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16년도죠. 1순위 건전당보다 훨씬 빠르죠. 그죠? 2016년 12월 7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면서 확정일자도 뭐 계약 자체를 법원에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모르겠고 배당 요구도 안 했으니까 뭐 낙찰 장담에서 배당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 유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에 있어서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내가 낙찰자한테 나 내 돈 다 받기 전에는 나 못 나가 하고 그냥 딱 버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깝깝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 찾아야지 여기서 수익을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나 진짜 이거 저한테 이런 거 맡겨주면은 저 여러분 정말
좋은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플랜 딱 짜가지고 돈 벌어 들일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 날 전입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학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에 들어왔는지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거래가 시세를 볼게요, 여러분. 어이씨, 거기 있나? 시세 실거래가에서 전세를 파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84.96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6, 전월세로 돌립시다. 이거 지우고. 전월세로 돌려가지고요.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들을 다 해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편한 영상 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물건들이 선순위 대학내인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 받으시는 분들 은행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들고 가보세요. 대출 컨설팅 해준다 하는 사람들 물론 이러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예? 만약에라도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걔네들이 책임질 것 같아요? 책임 안 져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가 완전하게 자꾸 틀어진다 이거. 완전하게 대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왜 이래 자꾸 2016년도 왜 자꾸 8번을 바로 봐야 돼. 두 번 이상을 찍으니까 자꾸 에러가 나버리네요. 아이 참네.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와이라노 2016년도 6월달이고 아까 입주가 12월 7일이었잖아요. 그럼 2016년도 전세 월세 다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이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전에 계약이 됐겠죠? 2016년 12월 달 계약이 됐으니까 그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 보니까 10월 7일 날, 10월 8일 날, 약 딱 두 달 전이지 않습니까? 층이 14층입니다. 우리 물건이 1403호였죠? 요걸로 딱 추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추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층 자체가 25층이기 때문에 아예 별다르죠. 완전 동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입주일 기준으로 약 한 3개월 정도 봤었을 때 14층은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증금 1억에 들어가셨구나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추정이지만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이 물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지어야 된다. 추정은 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들어갔구나라고 추정은 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설명해도 될라나? 아니다. 여기 천상 여기까지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된다. 삭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유튜브에서 막 삭제해보면 피곤하다. 예. 됐죠? 자, 임차인이 10월 8일 날 딱 두 달 전에 10층 물건을 보증금 1억에 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은 일단 실거래가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근데 청담동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입주하고요. 그러고 2년 정도 딱 있다가 경매가 시작된 거예요. 1순위 건재당권이, 은행 건재당권이 설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건재당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당연히 임차인에 대한 부분 조사했겠죠. 그죠? 그 내용을 조사를 하고 한도 내에서 일부 대출을 해줬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입주하고
2020년대까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1금융권 은행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금액 자체 3억 6천이라는 채권 최고액으로 대출이 나갔으니까 약 3억 실 대출이 나갔어요. 이거 나갈 때 은행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걸 1차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1억일 수도 있고요. 1억보다 더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기간 자체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 중간에 한 번 분명히 보증금 인상을 했을 거라고 해. 보증금 인상이 됐든 아니면 월세 인상이 되었든 중간에 행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청담동 이편안하고 다르죠? 청담동 이편안보다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하되 1억이라는 부분은 일단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확인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월세가 인상이 됐든 보증금이 인상이 됐든 재계약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죠? 이 부분을 은행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중간에 한번 인상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이 내용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맞다고 하면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이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물건은 일단은 선순위 대학령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출이 아주 어렵든지 아니면 1금융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현재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나 월세에 대한 부분은 찾았어요. 찾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은 합니다. 확인을 하지만 중간에 있었던 이 변동 상황까지 2022년도 건재당 설정할 때 당시에 중간에 계약서는 쓰지 않고 임의로 인상해주고 은행에 계약서를 지금 이제 2016년짜리 계약서만 은행에 넣었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것만 떡썩 믿고 아 내가 이 보증금 1억에 대한 부분 인수하면 되겠구나라고 입찰해가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까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면은 이제 이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아 1억 있는 부분만 은행에서 확인이 되었고 1억만 인수하면 되는구나 라고 끝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 중간에 한번 정액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이제 낙찰 받았고 잔금 납부 다 했고 당신 그 뭐 언제든지 나가려고 그러면 이야기해라.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4년 잡으면 뭐 4년, 2년 하면은 2022년, 24년 내년쯤에는 그냥 뭐 당연히 그냥 자기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겠다. 그죠?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이면은 현실적으로 맞죠. 맞는데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은 뭐 보증금 1억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고 보증금 1억 언제든지 돌려드릴 테니까 집을 배워주세요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1억이 아닙니다. 나 여기 2억이 있어요. 보증금 3억이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제 낭패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물건 조심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이러다 그냥 얼핏 그냥 1억이라는 부분만 생각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했다는 내용만 확인하고 그냥 입찰 딱 들어갔다가 나중에 막상 열어봤는데 보증금 1억이 아니고 중간에 정액이 있었고 이 내용에 있어서 한 부분을 은행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소송까지 감수하고 저는 제가 제 의뢰인한테 만약에 이 물건을 의뢰를 받는다 그러면은 회피한 1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2안 사장님 이 1안으로 같이 끝이 나면 끝나는 건데 1안에 대한 조사를 내가 면밀하게 할 겁니다. 해보지만 뭔가 그래도 찝찝하다. 그럼 2안으로 갑시다. 이 2안은 한 번 더 유찰이 될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받아가지고 뭐 풀어가서 다행이면 다행이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면 또 잔금 미납하고 재경매는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아차 뭔가 더 숨어 있다는 게 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은 보증금을 10% 날린 거예요. 법원에 몰수 당긴 거거든요. 아차 하고 난 뒤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2안으로 들어갑시다 사장님. 1안으로 아무리 조사를 해봤는데 뭔가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2안으로 갑시다 차라리. 아니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2안으로 갑시다. 2안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당신 임차인 얼마든지 신고 안 하셨죠? 알겠습니다. 뭐 1억인지 2억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낮게 낙찰을 받고 똑같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 사람처럼 똑같은 계약서를 들이밀겠죠. 그러면 소송할 거예요, 저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소송합니다. 아, 당신 그러면 좋습니다. 중간에 2억 인상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 예상하고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짜리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2억이면 여기 은행에서 3억, 예, 그 정도의 행실을 나갈 수 있겠네요. 뭐 3억까지도 선순위 전세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3억까지 대출 나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한 2억 전후 정도가 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인간의 거래고 공유중개사 직함도 예를 들어서 없고 사인간의 거래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그냥 일방적인 그냥 두 사람만의 합의적인 계약에 의해서 보증금 정액해줬다 그러면 나중에요. 통장 까고 소송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내가 금융이자 감당할 수 있고 그 금융이자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해서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의뢰인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저하고 신뢰관계가 아주 돈독해야지만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최선과 1안과 2안, 3안 최악의 경우를 더 생각을 해놓고 일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22, 3년 동안 부동산 경매만 16년 가까이 하면서 공장 이런 거 큰 건들 처리하면서도요, 한 번도 저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진짜입니다. 이 물건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번 이상이 떨어진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내만 똑똑하지 않고 해. 다른 사람도 다 똑똑해요. 그리 공짜가 없는 거고요.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 쉽게 생각했다가는 진짜 큰 거 다칩니다. 위치도 좋고 나름대로 좋은 신축 아파트고 매력은 있습니다. 매력은 있지만 숨어있는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낭패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 아마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으로 조금 더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심도 있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풍덕천 아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